여러분, 좀비 기업. 이 좀비 기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가 사실 2019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나빠졌고요. 게다가 올해도 아직 코로나19가 그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경제 위기 상황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갔을 때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말입니다. 그러니 올해 상장사들의 매출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니고 매출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보세요.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다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 1017곳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에 1076조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1.5%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67조 3천억 원입니다. 24.9%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경제위기라고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잖아요. 2019년에는 53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매출액도 1093조였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좀비 기업이 쭉쭉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양극화가 심각한지 이거 보여주는 지표예요. 우리 경제가 잘 나가는 기업은 굉장히 잘 나간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빼버리면요, 이게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천지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좀비 기업이 는다는 사실입니다. 좀비 기업은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좀비 기업 비율이 폭등해요. 폭등. 25.1%입니다. 25.1%. 25.1%면 1017개 중에 25.1%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50개 이상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결론. 여러분, 이게 경제가,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이 기업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물 경제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계속 빚만 쌓여갈 거 아니에요. 빚만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네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곳 중에 한 곳. 굉장히 크다는 거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의 원동력이 사실 기업입니다. 근데 기업의 넷 중에 하나가 좀비 기업으로 지금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탄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돼가고 있잖아요.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내지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실물 경제는 또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좀비 기업들의 회생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쉽게 말하면 이자 보상 비배율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하는데 이거 3년 동안 가면요. 3년 동안 가잖아요. 그럼 한계 기업으로 돼서 대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대출 요건에. 그만큼 지금 우리 기업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입니다. 제가 양극화 말씀을 드렸죠. 이 양극화 문제는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요. 심각하게. 특히 코로나19가 뻥 치면서 말입니다.
작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 2019년에는 매출액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매출액 차이 격차가 2019년에는 266.6배였는데 2020년에는 304.9배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기업은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네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경제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활력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은요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뭔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좀비 기업의 폭증은 더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기업이 자기 자리를 잃고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다가 9월까지 연기가 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3월 말이 만기였던 게 9월까지 밀려갔거든요. 그때 가면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벌어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공급돼서 맞는다면 결국 실물 경제의 어떤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 실물 경제의 어떤 나빠지는 상황, 악재 상황은 계속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단순하게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올해가 넘어갈 때까지 집단 면역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준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11월 달이면 되는데 뭐 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접근했다가는요 오히려 이 말을 꼭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땅 투기 때 썼던 말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